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수학원 온라인 클래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0분법, 그리고 일반각,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의 체계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자, 이 호도법으로 각을 다룰 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보조교재 39쪽에 있는 개념 24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법으로 우리가 각을 다룰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해봤었고요. 이번에는 호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넓이와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이 있죠. 어떤 지식이 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이거 비례한다는 뜻의 기호죠. 어디에? 중심각의 크기에. 이것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중심각이 이렇게 세타 라디안 생략해서 그냥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중심각이 이렇게 세타로 주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L을 구하기 위해선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중심각 세타와 원 전체, 즉 한 바퀴를 나타내는 중심각은 360도인데 360도 우리 이 세타에 맞춰서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360도는 호도법으로 그렇죠, 2파이죠. 그래서 세타 대 2파이는 이 세타의 호의 길이인 L 대 원 한 바퀴의 둘레인 2파이 R과 같다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어요.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중심각 세타 대 원 한 바퀴 전체의 중심각 2파이는 이 세타에 대한 호의 길이 L 대 원 한 바퀴의 호의 둘레인 원주 2파이 R과 같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하고, 이 비례식을 우리가 내변과 바깥과 안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최종 결론으로 호의 길이 L은 R 세타와 같다, 즉 R과 세타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얻어낸 거고요. 이번엔 부채꼴의 넓이, 즉 이 중심각 세타가 표현하는 부채꼴의 넓이 이 S를 똑같이 한번 구해볼 건데요. 마찬가지겠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인 세타 대 부채꼴의 중심각인 세타 대 원 전체 중심각인 2파이의 비율은 이 부채꼴의 넓이 S 대 원 전체 넓이인 파이 R 제곱의 비율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중심각 세타 대 원 전체 중심각 2파이는 세타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 S 대 원 전체에 대한 넓이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걸 풀어서 식을 나타내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R 제곱 세타, 즉 R 곱하기 세타인 거죠. 이 R 세타가 뭐랑 동일하냐면 부채꼴의 길이 L과 동일하므로 2분의 1 R L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이 매우 어때요? 그렇죠, 간단하죠. 호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알기만 하면 돼요. R 세타 하면 끝이니까요. 부채꼴의 넓이도 간단하죠.
반지름과 중심각을 안다면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중심각을 모르는 대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안다면 2분의 1 rl로 부채꼴의 넓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호도법의 장점이에요. 한 번 더 밑에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호도법이 60분법보다 더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적용하기 위해서 호도법이 60분법보다 좋은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0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때 주어진 재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일 때예요. 그럼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πr 곱하기 전체인 360도분의 중심각 x도 이걸로 곱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는 식이 어떻게 됐나요? 부채꼴의 넓이 s는 π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였어요. 그런데 호도법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표현하면 반지름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라디안일 때 이렇게 하면 됐었죠.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식의 편리함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복잡한 것보단 간단해야 우리가 삼각함수를 훨씬 쉽게 다룰 수 있고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미분하거나 극한에 적용하게 되는 것까지 배우게 될 텐데, 그건 미적분에서요. 그때도 이 호도법에 대한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식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미분, 적분의 결과들도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 대신 써야 되는 이유는 식이 훨씬 깔끔하고 간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분법이 아직은 익숙하겠지만 연습을 계속 하셔서 우리는 이제 각을 호도법으로 보는 시각을 꼭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24번에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4번 선생님과 함께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우리 주어진 문장을 식에 대입하고 싶다면 문장에 적혀있는 여러가지 단서들을 이렇게 식에 있는 문자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이 좋아요.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문자 뭐라고 하니까? r이라고 하니까 r이 2라는 거죠. 근데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 호도법을 배울 건데 60분법 60도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60도는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각 3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꼭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니까 저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 L을 알 때 2분의 1 RL로 공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2를 3분의 2파이를 대입해주면 똑같이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풀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괄호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이래요.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라는 건데요. 자, 일단 저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부채꼴의 둘레가 16이라는 거예요. 부채꼴은 어떻게 둘레가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 호의 길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의 길이 L을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R 세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가 16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R 더하기
호의 길이 r 세타, 즉 2r 플러스 r 세타가 16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L로 두자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2r 플러스 L은 16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이 더 편하게 쓰일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써보고요. 이제 이러한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해달랬으니까 넓이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이었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잘 살펴보니 우리 이 식을 L은 16-2 R로 둔다면 이 L을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면 이 L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준다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곱하기 16-2R. 그럼 2분의 1 R을 여기다 분배시켜 줌으로써 부채꼴의 넓이 S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8R이 되겠고요. R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부채꼴의 넓이에요? 2차 함수가 부채꼴의 넓이죠. 그러므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생각해보세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꼭지점에서 최대가 될 테니 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 때? 그렇죠. R이 4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건 구했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것으로부터 세타를 구하려면 이 R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8 플러스 4 세타가 16인 거니까 4세타가 결국 8. 그래서 세타는 몇이 되느냐? 2가 된다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각은 2라디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괄호 3번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넓이가 9로 고정되어 있는 부채꼴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넓이가 9이다라는 걸 단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일단 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넓이가 9라는 것은 즉 2분의 1 R 세타가 2분의 1 R L이 9라는 것을 준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R과 호의 길이 L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준 즉 2분의 1 R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즉 이 단서를 가지고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둘레 길이는 우리 저기서도 해봤듯이 2R 플러스 L이 바로 둘레 길이에요. 이 녀석의 최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자, 이 L을 R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서 2분의 1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곱해주고 R을 양변에 나눠준다면 L은 R분의 18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L 자리에 이것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R분의 18이 되겠고요. 자, 두 녀석의 합의 최소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내가 R을 몰라도 얘랑 얘를 곱했을 때 R이 생략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면 이럴 때 쓰는 절대 부등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건데요.
기억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주자면 이쪽에다 써줄게요. 산술기하 평균. 반드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선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 A랑 만약 양수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A하고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러니 이번엔 지금 얘를 A로 얘를 B라고 인식해서 저 산술기하 평균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2 루트 2R 곱하기 R분의 18이 되니까 R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루트 R은 2하고 18을 곱해서 36이므로 6이 돼서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1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쓸 수 있는 이유는 반지름은 길이니까 0보다 크죠? 이 값들이 모두 0보다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내가 모르는 미지수를 생략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도법을 활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표현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오늘은 40쪽, 41쪽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것까지만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보조교재 40쪽에서 개념 해보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에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개념 해보기에선 삼각비와 삼각함수, 우리가 삼각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면서 왜 삼각비가 아닌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에 보시면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회상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삼각비는 무슨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적용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한 각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각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 A라는 각을 기준각으로 삼는다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을 빗변, 그리고 기준각과 마주보는 변을 높이, 그리고 남은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변의 사이의 길이의 비를 갖고 삼각비 세 가지를 정의했었는데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사인이 있었죠. 사인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냐면 기준각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의 길이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빗변을 B, 높이를 A라고 길이를 쓴다고 써 있었으니까 사인 A는 B분의 A가 되겠죠. 코사인이라는 삼각비도 있었죠. 코사인은 기준각에 대하여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왜요? 가 아니라 이건 약속, 정의를 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분의 C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A라는 삼각비도 있었는데 얘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C분의 A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 아무리 커봤자 기준각이 동일하다면 우리 닮은 비가 일정하다라는 규칙에 의해서 삼각비가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각비의 몇 가지 특수각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우리 제일 익숙했던 삼각비가 몇 도 몇 도 몇 도에 대한 것이 있었냐면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 무슨 법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호도법을 이용한 특수각의 삼각비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6분의 파이 몇 도죠? 그렇죠, 30도죠. 4분의 파이는 45도. 3분의 파이는 60도입니다. 자, 이러한 각 세타들에 대해서 세 가지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이 표를 외워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도형을 그리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도, 즉 6분의 파이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싶다면 머릿속으로 빠르게 기준각이 6분의 파이, 즉 3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30도니까 60도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의 길이의 비를 떠올리면 되죠. 제일 긴 게 2, 제일 짧은 게 1, 중간께 루트 3이었다. 머릿속으로 이 이미지만 빨리 그린다면 여기서 빗변, 밑변, 높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구해볼까요? 사인 6분의 파이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빗변분의 밑변인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여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45도, 즉 4분의 파이에 대한 삼각비를 기억하고 싶으면 머릿속으로, 그렇죠, 기준각이 45도인 삼각형을 빨리 그리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45도인 이상 어떻습니까? 여기도 45도죠? 그러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길이의 비가 어땠냐면 1대 1대 루트 2였어요. 그걸 가지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빠르게 구해보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유리화하여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하여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1분의 1 해서 1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적인 각, 탄젠트가 1이 될 때 몇 도다? 45도, 4분의 파이다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3분의 파이일 때, 이러면 기준각이 6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리면 되죠. 그러면 이건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얘처럼. 그래서 길이의 비가 2대 1대 루트 3. 이걸 갖고 사인을 구하면 빗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2분의 1.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표를 외우기보단 머릿속으로 빠르게 기준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스텝 2에서 이제 이 삼각비가 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삼각함수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아래 스텝 2에서 삼각함수가 왜 필요한지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삼각비가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삼각비만 쓰면 될 텐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분의 3파이 몇 도예요? 4분의 3파이는 4분의 1파이인 45도의 3배니까 135도죠. 135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나요? 직각삼각형인데 나머지 직각이 아닌 한각이 135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런 각들에 대해서도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각을 가져와도 삼각비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각이 4분의 3파인 직각삼각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비는 여기서 한계에 부딪혀요. 즉 삼각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밖에 못한다라는 단점에 한계에 부딪히냐면 0부터 2분의 파이, 즉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못 다룬다라는 한계에 빠져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내만 가능하죠. 이 값들 이내 안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각에 적용할 수 있는 삼각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삼각비를 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했어요? 직각삼각형이 필요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0도부터 90도 이내의 각만 가지고 다룰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상의 각도 다룰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정의가 아닌 이러한 방식을 갖고 삼각함수를 정의하면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밑에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가져다 놓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r이라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삼각 함수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중심각 세타가 주어져요. (1단계로는) 중심각 세타가 주어집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삼각함수 도입할 때 얘기했죠. 삼각함수는 실수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각의 크기에 대한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중심각 세타가 주어지면 이 중심각 세타에 대한 뭐가 주어지냐면 세타에 대한 동경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동경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중심각 세타가 요 정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각에 대한 동경으로 어떤 녀석이 정리되게 되냐면 이러한 선, 반직선이 정리되겠죠. 얘가 바로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이에요. 그리고 이 각 세타에 대한 동경은 유일하게 하나만 정의되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동경 딱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런 다음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동경과 이 원과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동경과 원과의 교점이 결정되겠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동경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은 바로 여기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P라는 좌표가 x, 예를 들어서 x, y라고 이렇게 정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과정을 보시면 중심각 하나가 주어지면 이 중심각 하나에 대한 유일한 동경이 결정돼요. 동경이 유일하니까 동경과 원과의 교점도 유일하겠죠. 그럼 이 유일한 값을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어낸다면 각 하나에 대하여 유일한 값이 결정되게 되므로 이건 함수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은 동경과 원과의 교점이 결정되고 이 교점의 좌표인 x, y의 b로 함수를 만듭니다. b로 함수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 사인이라는 함수, 즉 중심각 세타에 대한 사인이라는 함수의 값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의합니다. 반지름 r분의 이 원의 반지름 r분의 중심각 세타에 대한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y좌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r분의 y를 사인 세타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반지름 r분의 저 교점의 x좌표로. 유일한 값으로 나오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함수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만약 내가 이 r이라는 게 있는 게 불편하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만약 내가 저 원을 가져올 때 애초에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져왔다면 사인 세타는 그냥 뭐가 되겠어요?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탄젠트에는 r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x분의 y가 되겠죠.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 삼각 B라는 것은 아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반지름을 R을 1로 고정해 놓고 하면 삼각함수를 조금 더 편하게 또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중심각 세타가 주어지고 이 중심각 세타에 대한 유일한 동경 하나가 결정이 되고, 자, 동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경과 원과의 교점도 유일하게 하나가 정의가 되고, 그러므로 그 교점의 좌표 역시 유일한 값들이므로 이 유일한 값으로 함수를 만들면 정의학 원소가 하나 정해질 때 함수값이 하나로만 정해지는 대응의 관계, 즉 함수 관계가 성립해서 이런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으로 알게 된 이 삼각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실제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삼각함수 값을 찾는 방법, 이 밑에 있는 네모칸의 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 위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지금 주어진 각을 제시할 때 삼각함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 점, 지금 현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에서 이 점을 지나는 동경에 대한 중심값, 여기 셋 알파라고 할게요. 이 알파에 대해서 선생님이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놓친 설명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잡는다 했죠. 중심각 세타가 주어지면, 지금처럼 중심각 알파가 주어지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만큼 회전한 유일한 동경 하나가 결정되겠고요. 이 동경과 주어진 원과의 교점의 좌표 역시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원의 반지름과 이 동경의 좌표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 값을 정의했었죠. 사인은 지금 알파에 대한 사인 함수 값이니까 사인 알파라고 쓰시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그때 교점의 y좌표가 3이므로 5분의 3이 사인 알파 값이고요. 코사인 알파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그때 교점의 x좌표가 4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는 교점의 x좌표인 4분의 교점의 y좌표인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각을 하나 더 줘볼까요? 이번엔 선생님이 요 각을, 이만큼의 각을 베타라고 해서 해볼게요. 그럼 이 베타라는 각에 의해서 유일하게 생긴 이 동경과 원과의 교점, 여기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3,4네요. 이 좌표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그래서 이 반지름과 이 좌표로 함수를 정의하는 게 삼각함수죠. 사인 베타는요, 이 교점, 이 중심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원의 반지름 5분의 교점의 y좌표 4. 코사인 베타는 원의 반지름 5분의 동경과 원과의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네요. 마지막 탄젠트 값은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탄젠트도 마이너스. 삼각 B는 길이의 B였기 때문에 다 양수였죠. 그런데 이렇게 정한 삼각 함수는 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41쪽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1쪽에서 삼각함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 개념 2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임의의 점 x, y에 대하여, 이 원 위의 점에 대하여, 자,
x축의 양의 부분인 여기를 무슨 선으로 하고? 시초선으로 하고. 그 다음 이 점과 원점 5를 이은 이 선이 동경으로 되도록 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즉 세타가 주어지든 이 좌표가 주어지든 아무튼 각에 대한 것이 하나가 주어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순서대로 하면 각이 주어지면 그 각에 대한 동경이 유일하게 정해지고, 동경이 유일함으로 동경과 원과의 교점도 유일함으로 그 교점의 좌표도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이 좌표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을 삼각함수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각함수가 정의된다 그랬어요?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은 저 원의 반지름 r분의 교점의 y좌표, 코사인 함수의 값은 반지름 r분의 교점의 x좌표, 탄젠트 함수에 대한 값은 저 교점의 x좌표분의 y좌표. 삼각함수는 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양의 값도 음의 값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r을 이항인 몇으로 맞출 수 있다면, 그렇죠, 1로 맞출 수 있다면 좀 더 간결해지겠죠, 표현이. 그래서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는 비율은 늘 일정합니다. 그 각이 주어지면.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을 말해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면 좀 더 표현을 간결하게 해서 사인 세타는 그냥 교점의 y좌표와 코사인 세타는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탄젠트는 애초에 r이 안 들어가는 거라서 변함없이 x분의 y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삼각함수를 가지고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유형에 대한 설명, 개념 적용하기 보고요. 자, 개념 적용하기 삼각함수의 구하는 법으로 첫 번째 유형으로는 동경 위의 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문제 보시면 원점 5와 마이너스 4,3이라는 점, 마이너스 4,3이면 마이너스 4,3이 여기겠네요.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동경 위의 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동경 위에 교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니까 이 좌표를 구할 필요 없고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인지를 모르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아니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즉 이 공식이죠. 원의 방정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교점의 x좌표, y좌표를 대입해서 반지름 r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16 더하기 9가 돼서 25니까 반지름 r은 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마저 구하고 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 사인 세타는 반지름 5분의 교점의 y좌표,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5분의 교점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교점의 x좌표분의 교점의 y좌표,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삼각함수 구하는 유형으로는 동경 위의 점이 아니라 그냥 중심각 세타를 줄 때예요. 이게 이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중심각 세타가 이렇게 4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중심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과 동경을 그려야 돼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아직 원의 반지름은 정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내가 편하게 반지름의 길이 맞추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4분의 5파이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볼 건데 4분의 5파이를 빠르게 60분법으로 생각해보면 4분의 1파이라는 45도를 5번 한 거니까 몇 도죠? 4분의 5파이를 해주면 225도가 되겠네요. 225도라는 건 180도 하고 나서 45도만큼 더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경과 원과의 교점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교점의 좌표들 두 가지, 그다음 이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삼각비를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 이 교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봐요. 45도니까 여기도 45도겠죠. 그럼 이거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예요. 길이의 비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길이의 비가 아니죠. 좌표예요. 그래서 점 P의 X좌표와 Y좌표를 이 길이를 갖고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1만큼 X좌표는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겠죠. Y좌표 역시 1만큼 내려가 있으니까 0에서 Y좌표도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가 루트 2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R은 루트 2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에 맞는 삼각형을 떠올려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삼각함수 값 구해볼까요? 사인 4분의 5파이죠. 반지름 루트 2분의 교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바로 유리화했고요. 탄젠트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는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분의 y좌표인 마이너스 1이므로 그냥 1이 되겠네요.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동경과 동경의 교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의 비를 갖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정의하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해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대신 여러분들 꼭 예제 25분을 풀어보시고 다음 주 이제 다시 원격을 끝나고 등교해서 수업을 듣게 될 때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복습할 겸 예제 25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이 좀 많지만 꼭 차곡차곡 잘 기억하고 연습하셔서 열심히 수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